예. 오늘 대한민국 살인사건 173회입니다.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예, 173회. 네. 조만간 이제 200회 될 것 같은데. 네. 200회 특집으로. 예, 오늘은 선정해 온 게 대구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이에요. 방화살인 사건이요. 예, 불질러 갖고. 사실 잔인하죠, 그렇죠? 제일 잔인한 것 같아요. 제일 이게. 잔인한 겁니다. 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고통이. 이 사건은 2006년도 사건이에요. 네. 2006년도 5월 10일 날인데 그날이 수요일이라고 그럽니다. 봄이네요. 예. 예. 수요일 날 공내시 40분경에 보슬비가 살살 내리고 있었대요. 생각만 네? 해도. 대구 비산동에 있는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네. 일가족 4명이 질식사하는 사건. 4명이다요? 네, 4명이 다 죽었어요. 3층짜리 건물인데 그 건물 자체가 예. 그 건물의 1층 이제 아마 주택인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4명이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불났다고 신고 이웃에서 들어오자마자 소방관이 출동해갖고 10분 만에 끄긴 껐어요. 진화는 빨랐네요. 빨리 껐어요. 예. 그런데 예. 이미 그 진화하고 들어갔을 때는 잠자고 있던 젊은 자매가 있었고 자매. 2사람, 그다음 어머니, 어머니. 그다음에 외할머니. 아이고. 4사람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는데 네. 4사람 전부 다 현관 그 반대편에 있는 네. 화장실 쪽에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인 상태로 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이고.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요. 출입구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쪽에 불이 엄청나게 붙었다는 예, 의미. 그러네요. 그걸로 못 나오고 반대편으로 가서 화장실 쪽에서 숨진 거니까. 그러면 그럼 교수님 출입구에서 저기 불난 겁니다. 화재 수사하실 때 예. 이런 사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몰려가고요. 입구 반대. 그거 우리가 여기서 했지만 뭐 여호와의 증인 사건 그 2층에서 불냈을 때도 그 출입구 반대편 쪽에 모여가지고 다 사망했던 그런 것도 있었고. 예, 이것도 거의 그러네. 그렇죠. 이것도 아마 그런 것 같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화재 사건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타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질식사죠. 그죠. 거의가 저 질식사입니다. 네. 훅 하고 유독가스 같은 거 한번 마시면 네. 그냥 정신 혼미해져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 당시에 그러면 화재 원인은 분석을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방에서. 뭐 경찰이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가능성을 두고 보죠. 네. 그런데 이제 아마 제일 먼저 경찰이 가서 봤던 거는 이 전선이 있잖아요. 네. 전선이 이제 뚝뚝 끊긴 거를 봐요. 그걸 단락흔이라고 그래요. 단락. 끊어지면서 예, 생기는 예, 예. 흔. 예. 근데 이제 끊어진 거기에 이렇게 끊어지고 이렇게 물방울처럼 이렇게 그 이제 우리는 뭐 이슬 맺힘 예, 현상이라고 맺힌다고 그러잖아요. 이슬 맺힘 네, 현상 예, 뭐 예. 이런 게 있으면 네. 합선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앞서. 단락흔이 이슬 맺힘 현상이 있으면 합선일 가능성이 많아서 이제 합선 쪽으로 많이 보는데 네. 그러니까 경찰도 처음에는 그 단락흔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창 같은 데를 살펴본 것 같아요. 네. 그 창, 그 다음에 출입문 이런 데 보니까 외치 문적 같은 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 사건으로 이제 이 가스 흡입을 해서 사망한 게 아닐까 이렇게 최초에는 추정한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화장실 창문이 되게 좁았나 봐요. 탈출할 수 없을 정도로. 당연히 그랬으니까 근데 아마 그럴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럴 시간도.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 새벽 4시 40분이죠. 네. 사람이 가장 깊이 잠들 즈음이 언제쯤이에요? 그 그때쯤이죠. 시간대예요. 그때쯤이죠. 저도 그래요. 이분들이 이렇게 숨 막혀가지고 이러다가 눈 떴을 때는 이미 화재는 한창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게 많이 이렇게 흡입을 하셨겠네요. 이미 자다가. 잠자면서 흡입한 상태에서 눈 떴을 때도 아마 위치 감각도 제대로 못 잡을 정도로 몽롱했을 거예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경찰 입장에서는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 사건으로 사망했을 거로 이렇게 추정한다 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네. 그러나 생존자 아버지가 경찰에 아버지는 유일하게 살았어요. 네. 없었기 때문에 예. 딴 데 살아요. 아버지는 학교 때문에 엄마하고 외할머니하고 두 자매가 대구에 올라와 있었던 거고 아버지는 다른 곳에 산단 말이에요. 직장 관련돼서. 그래서 네, 아버지가 이제 와서 진술을 했겠죠. 예. 근데 아버지가 이 묘한 소리를 해요. 뭘 하고 얘기하셨어요? 딸 애인이 네. 애인 그 남성이 얼마 전에 우리 가족들을 다 죽인다고 협박을 한 적이 있었다. 큰 자녀의 남자친구가. 둘째 자녀입니다. 둘째 자녀의 남자친구가. 그런 진술을 해요. 그 진술을 일단 이제 경찰이 받았는데 네. 국과수에서 이제 화재 그 감정하러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초기에는 CSI가 나와가지고 초기 그 어떤 화재 감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최대한 훼손 안 하고 이 보존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국과수에서 좀 나와주면 국과수에서 정밀 감식을 해요. 네, 화재. 네. 근데 국과수에서 나왔었어요. 이때도. 네, 네. 왜? 4명이나 사망한 사건이니까. 그럼 큰일이죠. 나와가지고 화재 현장에서 국과수가 발견한 게 딱 하나 있는데 뭐였냐면 뭐예요? 인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전기압선 아니죠. 이건 불 질른 거네요, 그냥. 그렇죠. 냉장고. 인화성 물질이 나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휘발유, 신너 이런 거 등등이잖아요. 석유. 부탄가스, 예. 그러니까 인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건 전기압선에 의한 초창기에 추정했던 네. 전기압선에 의한 화재는 아닌 걸로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경찰에서. 아. 그래서 지금 아버지 진술 처음에 받았을 때만 해도 아버지의 입장에서 다 의심하니까 네. 우리 가족들 다 죽인다고 그 딸 애인이 얘기했다. 그 말은 그냥 처음에는 여벌로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 진술은 받아놓고 뭐 수사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네. 타살이면 네. 그래서 이제 아직 시신 부검을 안 한 상태고요. 그랬는데 인화성 물질 발견됐다고 딱 얘기해 버리니까 이거는 애인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강력 사건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딸 애인 이제 불러다가 조사하는데 뭐 당연히 강력히 부인을 했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차곡차곡 가볼게요. 네. 현장 관찰을 가봅시다. 네, 현장 관찰. 예. 대구 서부경찰서 폭력 2팀 권병수 팀장이 이제 창문을 집 밖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예, 안에서 예, 밖에서. 예. 이건 왜 그렇겠어요? 뭐 밖에서 뭐 두들겨 부시거나 뭐 이래갖고 안으로 침입하는 흔적 같은 것도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안에서 봤을 때는 뭐 손기 흔적은 없었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또 화재가 막 발생하고 난 그 직후에 그 현장을 보는 거는 오류가 많아요. 좀 있다 봐야 돼요. 네, 밖에 나가서도 보고 아주 이제 그때서 천천히 봐야 되죠. 네. 봤더니 권병수 이 팀장, 네. 그 폭력 이 팀장이 집 밖에서 딱 봤는데 창살이 마치 절단기 같은 걸로 탁탁 끄는 것처럼 끊겨 있어요. 예리하게 끊겼다는 네, 얘기죠. 창문 창살 5개가 윗부분부터 중간 부분까지 이렇게 나란히 쪼르륵 절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창문이 이렇게 있죠. 네. 창살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나란히 쪼르륵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똑똑똑똑 끊어 여기 밑에서부터 똑똑똑똑 끊어 올라갔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건 정말 이상하다. 그러나 이제 그게 뭐 뚝뚝뚝뚝 끄는 상태에서 사람 몸이 들어갈 정도는 아니니까 네. 최초에는 건 외침으로 안 본 거예요. 네. 그죠? 네. 사람이 들어가지는 못하잖아요. 끊겨 있기만 하지. 잘린다는 건 쉽지는 네. 않죠. 그게 여러 개가. 예. 그러니까 예. 소방관이 출동했을 때는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 외치 문제가 없었던 거고 처음에 네. 그렇게 네. 추정을 했던 건데 네. 하여튼 그 권병수 팀장이 봤을 때는 하여튼 쪼르르 끊긴 게 나온 게 영찜찜했어요. 네. 이게 뭔가 이상하다고 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진술을 다시 한 번 더 받아요. 아버님 꼼꼼하게. 모셔다가.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니까. 예. 아버지 이제 57세 아버지인데 이 막내딸 그러니까 이 둘째 딸이죠. 네. 얘 학교 문제 때문에 이제 가족들은 대구에서 지내고 본인은 거창에서 경남 가까워요. 거창에서 홀로 거주 대구에서 가까워요. 예,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네. 근데 사실 이제 아버지도 의심하죠. 이 정도 되면 일가족이 사망하면 참 이게 형사가 그래서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내 가족이 사망하면 아버지만 유일하게 살아있으면 생존해 있으면 이거 아버지가 보험 들은 거 아니야? 그러고 보험부터 쫓아가요. 사실은 수밖에 경찰들이. 없죠, 뭐. 예, 유족이지만.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초에 그 생각도 안 한 게 아니래요 형사들이.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진술 받으니까 아버지가 뭐 내 딸 애인이 뭐 다 죽인다고 했다 그러니까 에이 이 사람 이거 자기가 해놓고 지금 또 애인한테 잡아돌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도 생각은 했었대요. 네, 근데 네. 뭐 그건 형사들이 어차피 그런 생각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아버지한테도 꼼꼼하게 따지죠. 이거 어떻게 보면 참고인 조사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피의자 신문 조사 받는 거랑 비슷해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어쩔 수 없습니다. 없죠, 뭐. 예. 마지막으로 가족 본 게 언제예요? 예. 이거 물어보죠. 네. 아버지한테. 언제 봤대요? 3일 전에 내가 대구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왔다가 가족들 만나고 나 바로 거창으로 갔다. 네. 그때 이게 내 처가 불안하다고 그러더라. 뭐가 불안하냐 그랬더니 막내가 사귀던 남자애가 네. 자꾸 집에 앞에까지 찾아온다. 왜 그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헤어졌는데 걔가 그냥 죽이니 살리냐니까 불안해 죽겠다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경찰에 진술한 거예요, 아버지가. 네. 그러면 사귀던 남자는 도대체 얼마나 만났는가 이제 알아봤더니 네. 2005년 9월 달에 만났대요. 네. 둘째 딸하고. 그러고 헤어진 건 2006년 3월이에요. 사건 아까 2개월 사건 난 건 전에네요. 5월 10일 날이고요. 네. 그러니까 사건 발생 2달 전에 헤어졌네요. 이별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마
딸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 같습니다. 아, 딸이. 그래서 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한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아내가 불안하다고 얘기를 나한테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다. 이런 말을 경찰에 하는 겁니다. 그럼 남자친구가 그 전 여자친구 딸인데 그 집 위치는 안 거예요, 교수님?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 집에. 그 집에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했다. 본인도 설에는 이제 거창에서 대구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네. 설에 거창에서 대구 왔더니 그 청년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나 걔 얼굴도 봤었다. 얼굴도 봐고. 걔 이름이 최땡땡이다. 네. 이렇게까지 경찰에다가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이제 최땡땡이 이제 주의 깊게 본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지나치게 침착해요. 또 일반인 내 가족이 내 가족이 다 사라졌는데 너무 침착하고 이런 얘기를 꼼꼼하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경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의심스러웠던 거예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 빨리 보험 가족 보험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확인해봐. 예.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 그다음에 범행 시간대에 그 사람의 휴대폰 위치 추적까지 위치 추적해야죠. 경찰이. 예, 당연히죠.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버지가 의심받은 거예요. 참 어떻게.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 위치 추적이라든지 뭐 보험도 뭐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제 용의선상에서 이제 빠지고 그래도 포기는 하는 상태예요. 네, 아버지. 네. 아버지에 대한 끈을 놓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런 와중에 그래도 최땡땡이라는 청년이 맨날 집에 와서 죽인다고 협박했다고 그러니까 얘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요것도 이제 경찰이 알아보려면 다이렉트 치는 것보다 일단 또 주변 탐문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탐문을 쭉 했더니 네. 불난 이웃집에서도 얘기를 해요. 그 청년 안다고. 봤다고. 예. 왜 그 청년 압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이웃집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집 앞에다가 차를 대놔가지고 그 청년이 내가 차 빼라고 하는 과정에서 좀 그 목소리가 좀 높았었다. 네. 근데 그 청년이 그 1층에 네. 막내딸하고 사귄다더라. 이런 얘기를 이웃집에서 했어요. 그 분명히 들락거리는 거 맞아요. 확인됐네요. 예. 그러면 혹시 그 청년 차남바 아세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네. 이웃집 주민한테. 예. 그거 잘 근데 모르는데. 사실은 잘 모르죠. 근데 어떻게. 염 교수님처럼 그렇게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질문 안 하면 네. 대답은 안 나와요. 형사는 말도 안 되는 질문도 해야 됩니다. 네, 네. 기대 가능성이 거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질문도 경찰은 해야 돼요. 네. 선생님 그러면 차 빼라고 그러면서 그 차남바 혹시 기억하세요? 네. 기억 어떻게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못하지. 기본 네 글자니까 네 글자가 힘들죠. 못하죠. 네. 그러나 그래도 질문 안 하면 대답 안 하니까. 예, 예. 질문했어요. 네. 혹시 차남바 기억하실까요? 네. 그랬더니 그 차남바가 좀 특이해서 내가 조금 기억은 나요. 그 차남바가 어떻게 되는데 그랬더니 합번호는 모르는데 하여튼 88이 두 개 들어가요. X8 그래요. 아, 두자하고 넷째 숫자에 8이 들어가다니요. 넷째 숫자가 8이 들어가요. 이거는 내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이웃집 주민도 신고할까 말까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예, 예, 예. 신고할까 말까 그 차 앞에 예, 무당을 이걸로 세워서 잘해주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차남바 받았던 걸로 보여요. 예, 그리고 예. 다투다 보니까 그 차남바 또 인식했던 거 같고. 예, 예. 그러니까 X8 그건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X8 가지고 경찰은 가지고 와서 차적조회 다 해야 돼. 네. 그 번호. 네. 둘째 자리, 넷째 자리가 88 번호인 거는 다 두들겨야 돼요. 네. 엄청 두들겼대요. 네. 일단 그 인근에 있는 차 전체. 그 다음에 뭐 그 경북 지역 뭐 전체. 네. 이거 두들기다가 한참 만에 최마라고 얘기는 했었잖아요. 네. 차주가 최땡땡이라고 네. 그 청년이 네. 나왔어요. 최땡땡이라는 28살 먹은 청년 인적사항이 딱 도출이 돼요. 경찰한테. 아까 불러다가 부인한 건 내가 미리 얘기한 거예요. 미리. 예. 그 청년을 예. 상대로 해서 예. 물어본 거 나중에, 부인했다는 예, 거는 이거 진행 이제 이후에. 이거 지금 진행 단계고 그건 내가 먼저 결론 내려서 얘기했던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네. 결론 내리러 갑니다. 네. 진행 중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청년을 최땡땡이를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집으로 찾아간 거예요, 경찰들이. 갔더니 아버지만 있어. 최땡땡이 아버지만 있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 그 최땡땡이 어디 갔어요, 아드님? 네. 그랬더니 아들 놈의 새끼 집 나간 지나 석 달도 넘었어요. 나하고 싸우고 나가서 그 이후로는 이놈 자식 나한테 아예 전화 한 통 없고 연락도 안 돼요. 이렇게 아버지가 탁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거 물어볼 때 경찰들이 네. 눈이 장난 아니죠. 네, 그때 최고의 뭔지 머리를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보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석연치 않더라는 거예요. 표정과 말투가. 그래서 뭐 있다. 그거를 경찰이 가슴속에 뭐 있다 하고 하나 딱 갖는 순간 수사는 달라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는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아들 차는 나 집 나갔는데 끌고 나갔다 그러면 간단한 건데 네. 주차장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차는 또. 가서 봤어요 진짜. 네. 그거 있어요 그대로. 네. 그런데 경찰이 왜 그 차를 끝까지 눈으로 확인하고자 했을까요? 또 아무래도 비 오는 날이었으니까. 맞아요. 정확하게 이제 보시네. 네. 아까 보슬 비 오는 날이었잖아요. 네. 그 차가 그 주차장에 서 있다면 비 맞은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럼요. 예. 그렇죠? 비 흙비가 맞은 흔적이 많이 있어야지 나니까. 비 오는 날 거기까지 이동해서 불 지르고 온 거죠. 네, 튄 것도 있을 거고요. 죽이고 왔을 수 예, 있죠. 예, 예. 그래서 비 맞은 흔적을 보려고 간 거예요. 아, 깨끗해요. 비 맞은 흔적 없어요. 트렁크 협조 받아갖고 열어봤는데 깨끗해요. 그래서 실망했대요 이때. 어떻게? 뭐야 그러면 이건 아닌 것 같네. 실망했대요. 그러면 도대체 이 최땡땡이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하고 또 확인을 했더니 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대요. 일찍 돌아가셨구나. 그러고 네. 이제 그 아버지가 재혼해 가지고 살고 있는데 아버지랑 살다가 갈등이 있어갖고 집 나와서 원룸에 생활하는 놈 친구예요. 이 친구는 원룸에. 이렇게 이제 그 좀 실망하고 왔는데 네. 그 사이에 국과수에서 통보가 하나 왔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에서 수거한 어디에서 인화성 물질이 나왔냐면 수건에. 집안에서 수거한 수건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통보가 온 거예요. 국가수는 역시 다른 거예요. 역시 국가수가 창문 유리 파손 형상 분석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불에 나서 깨진 건지 아니면 맞습니다. 뭐 깼는지. 예, 와, 외부 대단하다. 충격에 의해서 예, 깨진 예, 건지 대단하다. 예, 뭐 이런 거 등등 그다음에 집 밖에서 깬 건지 예. 안에서 깨진 건지 이거를 또 분석하는 기법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하여튼 범인이 집 밖에서 창문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인화성 물질을 투입한 걸로 보여요. 요 분석 기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창문 창문을 유리 파손 통해서 영상 뭔가 예. 집어 던졌다. 예. 화인을. 이제 그 국가수에서 추정해 준 건 그거예요. 예. 요거 안에서 인화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수건도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추정컨대 범인이 집 밖에서 유리를 그 유리 현상을 유리 조각 형상을 보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자, 빡 밖에서 깼어요. 네. 깨가지고 유리 조각이 밖에서 깨면 밖으로 유리가 더 많이 갈까요? 안쪽으로 많이 일로 갈까요? 가죠. 관상의 안쪽으로 법칙. 많이 갔죠. 관상의 법칙. 자,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리 예, 조각이 예. 불이 났어요. 예. 불이 났으면 유리가 떨어진 그 밑에는 크리스탈이 되죠. 다 녹아서. 그 밑에는 아무래도 덜 타겠죠. 예. 유리가 가리고 예, 있으니까. 예. 그리고 그런 형상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예, 유리도 많이 녹고. 예. 유리가 깨지기 전에 안에가 불이 났었으면 불이 난 상태에 자국이 있는데 유리가 떨어지겠죠. 예. 근데 유리가 놓여 있는 그 밑에는 안 타죠. 불이 안 타 있어요. 예, 그러면 맞아요. 이거는 깨져서 튀어들어오고 난 이후에 불난 거예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밖에서 불 물질이 들어와 가지고 불이 났고 그 미리 떨어진 유리 밑에는 안 탄 거죠. 천기누설에서 이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이런 얘기. 근데 그 과학수사 책에 나와 있으니까 잘 말씀하신 예,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게 네, 나와 창문 있습니다. 유리 파손 영상 이제 그 어떤 맞습니다. 분석입니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국가수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밖에서 인화성 물질 유리 깨면서 던진 거요.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더군다나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아버지는 이제 아직 놓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는 거의 아닌 것 같고 네. 애인밖에 유력한 용의자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갔더니 비 안 맞았단 말이에요. 그날 왔었으면 그러네, 분명히 그죠. 비 맞았어야 예, 되는데. 차를 가져갔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숨 푹푹 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인 최땡땡이가 어디 일하는가를 알아봤대요. 그랬더니 대리기사를 하는데 네. 어떤 대리기사냐면 얘는 대리기사의 대리기사예요. 아. 대리기사들이 계속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럼 대리기사들 일을 하면서 자 어디로 오세요 하면 대리기사가 가잖아요. 갈 때 태워다 주는 사람. 네. 그리고 대리기사 내려주고 자기는 들어와 있고. 네. 2인 1조로 예, 하는데 봤어요. 대리기사가 저쪽에 차를 이제 그 대리운전 해주고 난 다음에 어디 서 있으면 전화하면 네. 가서 또 태워오고. 네. 혹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둘이 대리기사를 태우고 가. 네. 그래서 대리기사가 차 타고 그 사람 가면 뒤따라가. 예. 나는 운전해서. 많더라고요. 외지. 뒤따라가서 예. 그 사람 내려주고 대리기사 다시 태우고 오는. 예. 그리고 이제 대리기사들 일이 전체 다 끝나면 그 사람들 집으로 다 내려다 줘 또. 네. 새벽 시간이니까. 네.
그러니까 대리기사의 대리기사. 예. 대리기사를 수송해주는 이제 이른바 그걸 커버 운전기사라고. 예, 커버. 되게 중요한 역할이더라고요. 네, 커버 지방도시에서는. 운전기사를 네, 하는데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야 그러면 그 차가 땡팔 그 차가 아니고 그 대리기사들 태워주는 차 얘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거. 그렇죠. 회사에서 쓰는 차일 수 있겠네요. 업무용으로. 회사일 수도 있고 본인 차일 수도 있고. 예. 야 그거 1818 땡팔 그게 아니고 예. 혹시 그걸로 얘가 범행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차, 회사 차. 예. 네, 이제 그걸 이제 가서 봤는데 남바부터 우선 틀리기도 하지만 그건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좀 애매하더라는 거예요. 확인하기가. 네. 아버지하고 한 5분 거리 있는 그 작은 방 하나 원룸 얻어갖고 생활하고 네, 있으니까 네, 아버지하고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5분 거리면 아버지하고 들락날락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도 아버지는 석 달 전에 나가고 안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가족끼리. 그래서 처음에 갔던 형사가 아마 차 좀 보여줘 하고 물어봤을 때 보여준 거는 회사에는 차 많잖아요. 다른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수사. 네. 그렇게 수사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다 해야 돼 다. 그렇지. 다 해야죠. 예. 네.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다른 대리기사들 뭐 이런 사람들 등등으로 해서 저 사람이 주로 모는 차. 뭐 이런 거를 특정을 한 것 같아요. 주로 운행하는 차를 예, 물어봤네요. 그랬더니 차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차는 차체가 비에 젖어 있더래요. 젖어 있고. 젖어 있고 트렁크를 열었어요. 네. 그랬더니 에나멜 시너가 한 통 있어요. 에나멜 시너. 네. 그리고 시너가 들어있는 500ml짜리 매실병이 하나 또 있어요. 그 매실병에 신호를 왜 집어넣어? 네. 그다음에 그 안에 비에 젖은 빨간 점퍼가 하나 또 있어요. 물에 젖어가고요. 이때 이제 뭐 머리에 뭐 찡하고 뭐 신호 왔다고 형사들은 얘기하는데 솔직히 해서 신너 같은 거 차에 안 갖고 댕겨요. 그거 왜 들고 다녀 이거? 큰일 나요. 안에서 불나면 큰일 나요. 열받아. 그래서 이제 물어봤지. 야, 너 왜 신너가 트렁크에 있냐? 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최땡땡이가 하는 얘기가 대리기사들은 기름값 아끼려고요. 신너 쓸 때 있어요. 에이. 기름값 아끼려고 신너를 쓸 때가 있대요. 그래? 그러면 그거 어디서 났어? 네. 그럼 신너 어디서 난 거야? 네. 회사에서 준 겁니다. 회사에 신호 줬다고? 그러면 야 매실병 500ml 있는 그 신너도 회사에서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건 조금 저 회사에서 준 거에서 좀 남아서 내가 옮겨 담은 거예요. 내가 담은 거예요. 뭐 이렇게 그렇다 얘기해요. 치고. 네. 거기 빨간 점퍼 비에 젖은 빨간 점퍼 하나 있었죠. 네. 그 빨간 점퍼는 뭐야? 나 그 어젯밤에 회사 거래처 식당이랑 그 술집에 사탕이나 이런 거 판촉물 갖다 주고 네. 전단지 돌리다가 젖은 겁니다. 비가 와서. 비가 와서 그래서 예. 젖어서 내가 트렁크에 넣는 겁니다. 예. 그 또 경찰이 그냥 많아요? 야 그럼 펴서 말려야지 마 왜 트렁크 접하고 그걸 예. 내 맘이죠. 그러네. 그것도 할 말 없죠 그렇게 예, 얘기하면. 예. 너 애인 집에 어제 밤에 불난 거 알아? 그랬더니 무슨 얘기하냐고 왜 날 가지고 그럼 내가 범인이라는 얘기입니까 하고 또 방방 떠드는 뜨고,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를 왜 그 범인으로 지금 의심해서 좀 취조하는 겁니까? 막, 그 경찰이 이래도 됩니까? 이제 아주 네. 난리를 친 모양이니까 항의했겠죠, 예. 지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평상시 죽인다고 그랬다며 가족들 전부 다. 예. 그 얘기 다 하는데 마 그러니까 내가 그 걔네 식구들 저 죽이니 살리니 10만 말 하긴 했지만 나 그런 짓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또 이제 가장 본격적인 것들 가죠. 너 새벽 4시경에 뭐 했어? 그쵸. 알리바이 물어봐야죠. 이제 예. 왜 그러냐면 4시 40분에 불난 거 발견했으니까 한참 전에 불났을 거 아니야. 그렇죠. 4시 정도로 추정하는 거 같아. 네, 네. 4시 전에 뭐 했어? 나 같이 일하는 동료들 알다시피 다 집집마다 내려주고 집에 와서 원룸에 와서 컴퓨터 했어요. 그래? 그것도 말이 되네. 참 깝깝한 거죠. 그 경찰이 마지막으로 그 얘기했어요. 너 일단은 가. 네. 가는데 일단 너 가고. 경찰 전화 잘 받아야 돼. 예. 만약에 너 저 전화 안 받고 어디 잠수 타면 너는 용의자로 우리가 계속 추적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그러면 나 다음 주에 호주 가려고 그랬는데 시드니 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것도 취소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잘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야. 진짜 당당하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경찰이 또 듣고 또 긴가민가 했대. 이거 뭐야 이거. 참나. 또 이거 트렁크에서 발견된 거 봐가지고는 이거 분명히 의심이 가는데 예. 이게 또 그렇다고 직접 증거도 없는 거니까 깝깝했다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고 또 호주 가려고 저 여권까지 다 만드는 거 보여주더라는 거야. 근데 나 그거 안 가고 내가 있을 테니까 네. 내 결벽을 밝히겠다고. 더 당당하네 또. 당당하니까 이게 또 범인 아닌가 봐. 또 헷갈렸다는 거야. 또 또 실망. 네. 이런 이제 그런 과정에 딸의 휴대폰 최종 통화자를 찾아봤어요. 애인이라고 그러니까 예. 봤더니 문자가 있는데 예. 거기에 이게 하나 있어요. 이 뭐야? 애인 요 첫땡땡이가 딸한테 보낸 문자가 있는데 네. 경찰이 나를 만나자고 하는데 왜 그런지 아냐? 무슨 일이냐? 이런 문자가 하나 왔어요. 엄마가 사망한 엄마가 네. 죽인다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 거창에서 데리고 왔을 때 네.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신고를 했던 것 같아요. 신고했나 보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얘한테 좀 만나자고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왜 만나자고 그러는지 너 아냐 그거를 이제 전 애인한테 이를테면 이제 최땡땡이가 보낸 거죠. 네. 그 문자가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는 요놈이 이제 뭔가 그 어떤 계기는 될 수 있겠다. 불질 계기는. 네. 경찰이 자기 찾고 막 이러니까 네.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자 이제 이 과정에 이제 원래 정밀 감식은 한 서너 번에 걸쳐서 하죠. 예. 정밀 감식 또 했어요. 그때 이제 국과수 남부분소에서 네. 이공학팀, 네. 이공학팀이 2차 정밀 감식을 합니다. 2차로. 이제 주 연소 부위는 출입문 우측에 네. 있는 에어컨. 출입문 오른쪽에 에어컨이 있었나 봐요. 네. 에어컨하고 식탁. 네. 그다음에 소파 뒷부분으로 이렇게 한정된대요. 그러니까 출입문 쪽에 이렇게 불이 확 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소파 주변 바닥에서 뭐 그게 발화가 돼가지고 에어컨하고 식탁으로 쭉 번졌다. 자고 있는 시간대라 몰랐겠네요. 그러면 예. 불이 난 최초의 발화 지점은 소파 주변이에요. 예. 소파 출입문이 있고 그 앞에 소파가 있는데 예. 소파 부분에서 불이 나가지고 식탁하고 에어컨으로 번진 거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으로 번져서 타니까 단락흔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슬 맺힘 현상이 나온 거고. 저기 끊어졌고요. 그러니까 발화 지점부터 인화돼 가지고 뭐 그런 지점을 그 경로를 네. 불길 경로를 그 국가수에서 정밀 분석을 하면 나와요. 네. 불길을 잡습니다. 불방향을. 네. 그리고 출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이제 거실 겸 주방이 나오는데 거기는 피해가 큰데 네. 집 안쪽은 멀쩡해요. 결국은 거실 쪽에 소파 있는 데서 불난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반대 방향인 그 욕실 입구에서 4명이 죽어 있었잖아요. 네, 반대 네, 방향. 네. 거기 사망한 걸로 봐서는 욕실을 통해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이제 전부 강한 연기에 질식해서 사망한 걸로 이렇게 추정된다는 분석. 그리고 이제 그 식탁 옆 바닥에 있던 수건. 네. 그 수건에서 인화성 물질이 발견이 된 거예요. 수건에서요. 수건에서. 그 적셔서 그럴 가능성이 봐야겠죠. 높아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유리를 밖에서 깼기 때문에 떨어진 유리 조각이 안쪽으로 다 떨어진 거 맞고요. 예. 그 이후에 불이 났으니까 잔해물 감식해보면 네. 그 유리가 깔려있는 밑부분은 안 탄 거죠. 안 탄 거죠. 네. 네. 종합하면 범인이 집 밖에서 창살 사이로 방충망을 뜯고 요걸 또르륵 잘라야지 방충망을 뜯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유리를 깬 후에 예. 그 다음에 인화성 물질을 집 안으로 살포하고 불 지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종합하면. 그래서 불길이 한꺼번에 강하게 일어났고 피해자들이 대피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거예요. 잠자고 있었으니까 잘 더더군다나. 깨는 시간이 있으니까. 유리는 기다란 빠루 같은 걸로 깼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제 쇠집 이게 또 때. 파편에 따라서 돌 뭉툭한 걸로 때리는 것과 날카로운 걸로 콕콕 찍어서 깨는 유리 조각은 또 달라요. 다 그것도 분석 기법이 또 틀리대매요. 달라요. 이게. 메뉴를 봤습니다. 그래서 유리는 기다란 빠루 같은 공구를 사용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까지 요즘 참 과학수사 대단하죠. 예. 이렇게 분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경찰이 그 얘기만 듣고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보기로 했어요. 실험을 실제로 얼마나 네. 빨리 번지는지. 그래서 경찰서 뒷마당에다가 이제 장치를 해놓고 폭력 2팀 전체가 붙어서 대단하다, 해봅니다. 경찰. 흰너를 바닥에다 부어요 먼저. 네. 바닥에다 붓고 라이터로 불을 탁 붙이니까 네. 불길이 그냥 순식간에 엄청나게 샥 번져버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네. 이거 가능성 충분하다. 바꿔서 얘기하면 창밖에서 방충망 앞에 있는 창살 있잖아요. 네. 창살을 깨야지 방충망을 뜯어낼 거니까 네. 요걸 일자로 쪼르륵 자른 것 같아요. V자로. 내리 빗선으로. 네. 그리고 그 안으로 이제 방충망 바로
깨고 유리 깬 다음에 그 안에 신너를 부은 것 같습니다. 신너를 부었기 때문에 거기 그 식탁 아니 그 저 소파 있는데 있던 그 수건에 신너가 배인 것 같아요. 그걸 흘러 던진 게 들어가서 아니고요. 배인 게. 아, 신호를 그리고 넣고. 나이타를 밖에서 탁 붙이면 네. 신너를 순식간에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쪼로록 경로. 예, 붙어 있으면 바로 불길이 그렇게 되니까.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찰서 그 마당 뒷마당에서요 한 10대 번 했대요. 펑 하고 잡아야 던지고 되니까. 펑 네. 하고 번지니까 이거 가능성 충분하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범인이 집 밖에서 창살 사이로 방충망을 뜯고 유리를 깬 후에 네. 인화성 물질을 집 안으로 살포하고 그다음에 밖에서 불을 붙여버립니다. 네, 네. 팍 도화선처럼. 네, 네. 이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얘는 완전 용의자가 된 상태에서 네. 좀 더 이제 좀 찾아보기로 했어요. 주변인 수사도 합니다. 주변인. 그렇죠. 해야죠. 예. 그 피해자 주변 인물 이제 사건 당일 행적 뭐 그래서 이게 옛날 이제 얘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요. 옛 애인도 있을 수 있어. 네, 뭐 피해자의 옛 애인. 남친구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전 남자친구도 조사하고 네. 그다음에 금전관계 가족들 거 전부 다 조사하고 이렇게 조사했는데 특이한 거 안 나왔고요. 아버지는 아버지는 거창에 그 시간대에 분명히 있었던 거. 알레바인 뭐 나오셨네요. 거창에서 예. 난로와 불질로 그 순간이동은 못하니까. 네, 네. 아버지 아니고 또 동일수법 전과자야 당연히 다 조사하죠. 그래가 독일수법 그 방화로 처벌받은 놈들은 그 인근에 사는 놈들은 다 와서 조사받았죠. 딱 조사받았네. 그리고 알리바이 다 예, 깼습니다. 예. 특이 없었고요. 딱 남은 게 유일하게 이제 최땡땡이에요. 그 남자친구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애인을 죽일 정도면 이유가 있을 것 같다. 네. 그죠? 네. 애인을 그 죽이려고 그랬으면 수사권인데. 예, 뭐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걸 조사를 해봐요. 이유가 없으면 살해 동기가 안 나오면 네. 말이 안 되니까 네, 네. 무대뽀로 헤어졌다고 가서 불 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두 사람 사이가 어땠는지 왜 헤어졌는지를 또 경찰이 따져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봤더니 딸하고 그 최땡땡이가 사귄 경우는 5달 남짓인데 아마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이 여자 그 딸이 헤어지자고 요구를 먼저 했대요. 네. 이 얘기는 딸 친구들이 한 얘기예요. 아, 그렇죠. 얘기 한번 들었으니까 해보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니까 친구들. 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고 한 네. 5달 사귀었는데 딸 그 우리 친구 땡땡이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 남자가 엄청 집착을 했대요. 그래서 친구가 너무 최땡땡 때문에 무섭다고 우리한테 말도 했어요. 사이코라고도 막 그랬어요. 우리한테 사이코라고. 대사이코다 막 이런 네. 얘기도 했어요. 예. 그리고요 휴대폰으로 죽이겠다는 문자를 60번 정도 보냈대요. 그래서 또 그 헤어지자마자 새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남자친구한테도 문자를 보냈대. 최땡땡이가 헤어지라고 당장. 너 안 헤어지면 그냥 안 놔둔다고. 무섭다. 이런 얘기를 딸 친구들이 해요. 예. 이거 알아? 이상하다. 네. 그다음에 대리 기사 동료들. 예. 그 사람들 이제 봤어요. 친하죠. 밤에 같이 그거 하나하나 일하니까. 예. 몰래 불러다 있대요. 이거는 같이 일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씩 정말 은밀히 불러갖고 물어봤대요. 수사하는 거니까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대리 기사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복수하게 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대요. 복수하겠다. 내 애인 사귀고 있는 거 나발을 엄청 불어갖고 다 알았대요. 사귀고 있는 거를. 예. 근데 어느 날 헤어지더니 애새끼가 풀이 팍 죽어 와가지고 헤어졌다고 그러면서 울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지. 근데 저 며칠 후부터는 복수한다. 근데 그냥 안 놔둔다 저거. 이런 얘기 자주 했고 네. 또 난 정말 살기 싫다.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죽으려면 비 오는 날에 죽는 게 낫죠? 이런 얘기도 했대. 아, 그런 진술까지 했어요. 죽으려면 비 오는 날이 낫지 않겠어요? 어. 이런 얘기도 하고 저 수법도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수법을요? 그 피해자 집 저 창문 쪽에 배관이 있는데 네. 그 배관 쪽으로 불을 질러버리면 그게 가장 낫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도 말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동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동료들한테는 사실 이 얘기는 은밀히 불러가고 하나하나 들은 거예요. 이게 뭐 거의 이제 요놈이 범인인 거예요. 예. 그런데 다른 기사가 이제 아주 특이한 기사 중에 또 그 특이한 얘기를 하나 더 해준 기사분이 있어요. 그 기사분이 뭐 얘기했냐면 네. 이제 수사 개시돼 가지고 경찰이 저 트렁크 열어보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이후에 이제 그 기사한테 이제 얘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최땡땡이가 경찰이 내오다고 소지품을 갖고 갔는데 내가 그 아이 죽은 애인의 집에 자주 갔었기 때문에 집에 초인종이나 벽 같은 곳에 지문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경찰이 지금 나를 수사해요. 용의자로 보고. 네, 네. 근데 내가 그 집에 자주 놀러 갔으니까 초인종이나 벽 같은데 내 지문이 있어갖고 내가 범인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경찰이 와가지고요. 그 혹시 탐문하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 남 기사님한테 김 기사님한테 예. 경찰이 물어보면 예. 얘기 좀 잘해주세요. 뭘 자주 잘해줘? 놀러 갔었기 때문에 지문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해달라는 거지. 그런 말을 부탁을 하더라는 거를 기사가 야. 경찰한테 얘기를 해줬어. 결정타네. 예, 결정타죠 진짜 어떻게 보면. 예, 이건 결정타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 다 간접 증거예요. 네. 정황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뭐. 중요한 거는 직접 불을 냈다는 증거로는 신너밖에 없어요. 네. 이 인화제. 네. 그러면 이제 이 직접 증거로 판단되는 신너가 발견이 됐는데 에나멜 신너란 말이에요. 에나멜 신너. 그걸로 차고. 요걸로 그러면 회사에서 줘가지고 기름 대용으로 쓴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기름 대용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잖아. 차에다 넣으면. 안 된대요. 에나멜 신너가 가지고 예.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안 것도 가요. 아니래요. 예, 맞아요. 그다음에 회사 쫓아가서 사장 어렵게 만났대요. 예. 그 대리기사. 예. 그 사장한테 만나갖고 아니 저 기름 대신 당신들 말이야 신너 쓴다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슬슬 저 기사들한테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이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름값이 얼마나 한다고. 네, 맞아요. 그럼 그것도 거짓말한 거잖아 그 새끼가. 이게 이제 중요한 다 깰 수 있네. 이제. 인옥골이 이제 어떻게 보면 네. 딱 끈이 이 단서가 걸린 거죠. 그리고 교수님 밤에요. 뭐 전단지 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 알리바이 새끼 맞아요? 점퍼 빨간 그러니까 점퍼 그게 입어 궁금해요. 저 트렁크에서 발견된 점퍼 예. 그 비 묻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 왜 비 맞았냐 그러니까 그날 내가 저 그 업체 식당이라 이런 데다가 대리운전하라고 그 사탕하고 돌리면서 묻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너 돌린 시간대를 이제 한번 계산해 보자. 시간대가. 예. 네 실제로 네가 그날 사탕 돌리면서 거래처에 사탕 돌리면서 비 맞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잖아요. 경찰. 예. 그래서 했더니 언제부터 언제까지 돌렸어 그런데 자기가 6시 반부터 저녁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돌렸다 그랬대. 밤 9시 반까지. 그래서 경찰이 바로 기상청에다 확인해요. 그러죠. 기상청에다 확인을 했더니 네. 그 비는 22시 이후부터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주가. 얘는 6시 반부터 9시 40분까지 돌렸어요. 사탕을. 네. 그러면 그때는 비 안 왔단 말이에요. 기상청에다 이거 확인할 거라고 생각도 못 한 거죠. 멍청한 놈이. 실시간 강우량을 우리가 따져요. 지역별로. 네. 이게 또 다르긴 해요. 대구 그런다고 대구 전체가 비 오는 게 그런 아니에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이거는 기상청에다가 협조전을 띄워가지고 다 얘기 안 해. 기상청에 협조전을 보내가지고 실시간 강우량을 우리가 계산합니다. 그 동네 동별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더더군다나 또 좁은 데까지 예, 다 다 압축이 나온다고 돼요. 그러더라고요. 예. 요거는 일반인이 기상청에 확인한다고 해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비 안 묻어 있으면 점퍼에 의심하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네. 비 묻어 있으니까 요 새끼 범인일 가능성이 그 높아 시간까지 보였던 계속 입고 건데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네. 너 왜 트렁크에 처박아놨냐 그러니까 내 맘이라고 그랬잖아. 네.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너 저 전단지하고 사탕 돌렸어 그 식당 같은데 그랬더니 저녁 6시 반부터 저녁 9시 40분까지 돌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그거 딱 진술 받아가지고 놓고 기상청에다가 확인한 거예요. 실시간 강우량. 그 지역 네. 돌렸다는데도 물론 다 확인했겠지. 네. 어디 식당 이게 지가 다 사탕 확인했겠죠. 돌렸다고 할 거 다 아니야. 했겠죠. 네. 그거 다 확인한 다음에 그 지역을 원을 그려가지고 네. 기상청에 던져주고 실시간 강우량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돌린 지역은 22시 이후부터 비 내렸어요. 그러니까 비 맞을 일이 없었네요. 비가 맞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점퍼.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 거짓말한 게 하나 더 드러난 거죠. 또 나왔네.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너도 거짓말, 이것도 거짓말. 그리고 집에서 컴퓨터 때문에 교수님 또 그 그다음 시간대. 이제 알리바이도 봐야지. 집에 예. 가서 이제 최종 그 기사들 다 내려주고 예. 집에 가서 컴퓨터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컴퓨터 접속 시간을 보면 되지. 예, 예. 그건 다 나오니까. 로그인 기록 나오니까 예. 가서 봤더니 05시 05분에 했어요. 저 로그인 접속 기록이. 그러면 05시 05분인데 또 걔네 집에서 피해자 불난 집까지는 3분에서 5분 거리예요. 가깝네요. 네. 그래서 2번 기사를 집에 내려주고 집에 왔어도 내려주고 걔네 집에 들려서 불 지르고 집에 갈 수도 있어.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시간이 나왔다는 이게 얘기죠. 시간이. 타임 테이블이. 예. 예. 동선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거 불가능하면 또 안 돼요. 안 되죠. 예. 불 지를 시간이 없으면 안 돼요. 거리상. 예, 예. 그런데 그것도 가능해요. 충분히. 그 와중에 이제 또 점퍼를 그 감식을 또 보냈단 말이에요. 국가수에다가. 그렇죠. 뭐 불 질러서 예. 뭐가 있겠죠. 거기. 당연히 보내죠. 네. 만약에 그 점퍼를 입고 가가지고요. 안에다가 신너를 부어놓고 밖에서 불을 탁 켜잖아요.
그러면 내 손에서 불이 푹 가서 갔어도 여기에 올이 탑니다. 네. 소매자락에. 뭐가 좀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천지가계백으로 남습니다. 네. 그거는. 국과수에 통보했더니 트렁크에서 수거한 신너하고 피해자 집에서 저 수거한 저 수건 있었죠. 수건. 네, 네, 그 네. 신너하고 동일해요. 또 동일하게 성분. 나왔고요. 그다음에 점퍼에서도 인화물질이 검출됐어요. 그렇죠. 부으면 튀거든요. 예. 골골골골 부으면 어디라도 튑니다. 소매 신방울 끝에. 튀어요. 예. 그 성분도 같은 신너예요. 에나멜 신너 세 개가 다 일치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펑하고 탈 때 팔 부분에 열 변형 흔이 생겨요. 네, 확 올라오니까 약간 우리 살짝. 눈으로 예. 안 보이지만 열 변형 흔이 예, 생겨요. 예, 예. 사실은 앞머리는 늘 타고 있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 여기 있대요. 예, 늘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건 게임 끝난 거잖아. 아, 그렇죠. 게임 끝난 거잖아요. 빨리 바로 체포해. 진술해야겠네. 받아야겠네. 더 이상 시간 끌 필요도 없지. 이 네. 정도 되면 증거도 뭐 완벽하고. 네. 5월 16일 날 바로 체포해서 이제 조사 들어가죠. 그냥 진술 녹화 들어갔어요. 끝까지 부인하죠. 네. 끝까지 부인합니다. 근데 모든 증거가 거의 완벽하기 때문에 부인해도 그냥 그대로 밀어붙여서 기소해도 고만이지만 네. 형사들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그렇더라고. 나도 일선에 있을 때 보면 야, 이 정도 증거면 됐어. 이 새끼 끝이야. 야, 이 새끼야 올바까 너희 가가지고 저 죄질불량으로 너희 새끼가 개전의 정 없다고 저 처벌이나 크게 받지 새끼야 이러고 넘길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형사들은 이상하게 예. 완벽한 증거가 나오는데도 계속 오리발을 거면 열이 받아. 아, 그래요, 그지? 형사들은 열 받아. 이런 씨. 이렇게 증거가 완벽한데도 이 새끼 끝까지 오리발 거면 막 때리고 싶고 막 열이 받아. 그리고 그거 자백을 안 받고 보내면 뭔지 모르게 똥 누고 미단닦음 같은 느낌. 내가 수사 잘못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못했다는 느낌. 예, 마무리가 안 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형사들 심리가 다 그래요. 똑같겠죠. 사실 이름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설명한 여러 가지 증거만 가지고 기소한 100%예요. 네, 네. 100% 범인이에요. 예. 그런데도 형사가 자백 받고 싶은 거예요. 그 마지막 수단으로 한 게 심리전이에요. 어떤 심리전을 폈냐면 얘가 집착을 엄청나게 헤어지고 나서 했다는 얘기는 그만 죽으라고 절절히 사랑했던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거를 역용하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증거도 이제 거의 다 들이대가지고 어떻게 보면 본인도 포기한 상태일 거고 네, 네. 그런 상태에서 그냥 일단은 까고 보자고 까는 것 같으니까 네. 딱 앉혀서 놓고 그 팀장이 했어요. 야, 우리도 형사지만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다. 근데 야, 이제 할 수 없다. 너한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다. 그러면서 그 죽은 애인 사진, 네. 그 불에 탔잖아요. 네. 웅크린 채 해서 불 탔잖아요. 아유, 그 얼마나 험할 거예요. 사실은 그거 보여주면 안 돼요. 네. 그거를 탁 던져놨어요. 야, 인마, 네가 그렇게 사랑했다는 끝끝내 못 놓고 못 헤어지겠다는 네 애인이 이런 식으로 죽었어. 그렇지. 이 모습으로 죽었어. 너 이거 보고도 생각나는 거 없냐? 이때부터 이 새끼가 그냥 사진 딱 보더니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형사 입장에서 게임 끝난 거죠. 그러니까 다 구석에 몰아놓고 이제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울면서 그러고 이제 과학적 증거는 뭐 완벽하고 이게 못날 이게 잘못된 사람 때문에 일가족 그래서 자백을 싹 한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전말을 봅시다. 이제 네. 사건의 전말. 네. 5월 10일 날 04시 40분에 발견됐죠. 사망한 거. 네. 5월 9일 날 그 전날 저녁이에요. 네. 회사 내에서 이제 기사 대부분이 이 최땡땡이가 애인하고 헤어지고 힘들어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날따라 얼굴에 이제 낯빛이 좀 어두우니까 기사 한 명이 걱정한 말을 건넸대요. 네. 야, 너 너무 그 애인하고 헤어졌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애가 왜 그래? 힘내. 젊은 사람이 여자가 뭐 그 여자 하나밖에 없어?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했대요. 그랬더니 넘어가라고. 그놈이 그때 그러더라는 거예요. 최땡땡이가 기사님 저 신너하고 절단기 드라이버 다 사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불질러 죽이게요. 그리고 저는 어차피 외국으로 가니까 시드니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떠나면 그만이니까요.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신너 산 거는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페인트 가게에서 산 게 나왔어요. 경찰이 나중에 찾았어요.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기사가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이거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네. 여자가 걔 하나밖에 없어? 왜 젊은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그래?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도 죽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응? 저는 그리고 한번 내가 입으로 뱉은 말은 꼭 지켜요. 내가 꼭 죽일 거예요. 이런 말을 했대요. 이게 5월 9일 날 징후였어요. 사실은 이 말을 들은 기사분이 약간의 그 최땡땡이의 성향을 좀 알고 또 좀 약간의 어떤 불안감 내지는 범죄가 이루어질 거라는 예상을 했다면 경찰에 슬쩍 흘려줬거나 그렇죠. 아니면 애인 쪽에다가 슬쩍 알려줬거나 네. 이랬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뭐 그렇게 실행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그렇게 했겠죠. 못하죠. 대부분. 그리고 또 엄밀히 예, 얘기하면 예. 남의 일이고 그래서 네. 별 신경 안 썼던 것 같고요. 네. 사건 당일입니다. 5월 10일이에요. 그 전날 그런 징후가 있었고요. 예, 바로 밤 5월 넘어갔네요. 10일 날 04시 10분입니다. 네. 아까 04시 40분에 발견했죠. 네, 네. 04시 10분에 2번 기사를 PC방 앞에 내려주고 집으로 귀가한 거 맞아요. 갔어요 집으로. 네. 가서 자살 충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칼을 들어서 이제 손목을 그으려다가 네. 부모님하고 여동생 얼굴이 생각이 나서 멈췄대요. 네. 그리고는 냉장고에서 소주를 2병 마셨어요. 두 병 마시고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차에 타고 네. 피해자 집 근처에 주차한 거예요. 어. 그 다음에 트렁크에서 페트병 2개 신어 들고 나와서 그러니까 미리 준비했던 거죠. 페트병 아까 두 준비했다는 게 개나요? 맞아요. 예. 2개예요, 2개. 아까 하나 발견됐죠. 네. 트렁크에서. 그게 2개입니다. 그래서 에어컨 호스에 돌이 받쳐져 있으니까 그걸로 창문 깬 거예요. 아. 창살 사이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절단기로 창틀을 자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창살 너머로 신너를 부은 거예요. 신너를 부으려니까 신너 통으로 하려면 안 들어가잖아. 예. 그러니까 그 페트병 되죠. 매실병으로 뭐, 예. 너 담아가지고 요걸 폭 집어넣어서 꼴꼴꼴꼴 이렇게. 예, 밖에서 안으로 이거 한 거죠. 그리고 라이터로 점화하니까 그냥 순식간에 펑 하고 번지고 이놈은 차 타고 도망가 버려. 이게 뭔 난리야 이게. 이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딨습니까? 내 식구가 그 안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시간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 바람에 뭐 깨나갖고 다 죽은 거예요. 이게 불질러서 사람 죽이는 놈들이 꼭 이래요. 별일 아닌 건데 일커졌다고. 천하의 나쁜 놈 새끼지 말이야 이게. 다 죽었는데 이게. 이 사건은요 대구 서부경찰서 폭력 2팀 네. 배성진 형사 네. 그 다음에 심원보 형사 네. 김은수 형사 네. 김기수 형사 네. 권병수 팀장 했는데 고생하셨네. 심원보 형사가 특진했어요 이 사건. 지금 다 그렇게 이제 사건이 고참이시겠네요. 됐고 얘는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무기징역 아이, 받았고요. 사형해야 돼 이런 새끼는. 그다음에 이제 뭐 참고로 그 기타 뭐 좀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사건 다음 날 본인의 미니홈피에다가 네. 애인에 대한 사모의 글을 게시했어요. 사진도 올리고 전 애인 사진도 올리고 네, 죽었잖아요. 네. 땡땡아 너무 보고 싶다 꿈에서라도 나타나줘라. 이런 그 홈피에다가 범행하고 그 다음 날 올렸고요. 지랄한다. 이씨, 진짜 우라가 확 치밀어요 진짜 이 얘기 들. 응? 그러면 이 새끼 뭐 변심한 애인을 내가 용납할 수가 없었다. 근데 아마 남자가 생겨서 얘한테 헤어지자고 한 건지 지같이 저 변변치 않으니까 헤어지자고 하고 바로 남자 친구 사귀었겠지. 이놈은 뭐 늘 그런 얘기 했어요. 애인이 변심해서 내가 용서가 안 됐고 정말 죽이라고 그런 건 아니고 나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생각도 못했다. 불 조금 질러서 겁이나 주려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리발 내밀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안 맥혔고요. 얘는 결국은 무기징역 받고 난 다음에 극단적인 선택에서 작년에 죽었습니다. 예, 자살했습니다 이게. 예, 자살해서 지금은 이제 세상에 없는 사람인데 이거 저 세상 가서라도 그 4사람 만나갖고 평생 동안 죽으라고 빌면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못 만날 거예요 이 새끼는 지옥 가니까. 그치 이 새끼 못 만날 겁니다. 얘는 지옥 가니까 못 만날 거네요. 이게 너무 차이가 나서.
볼까요? 그러면 그 정도 헤어진 거 가지고 가서 불질러가고 일가족으로 살해할 정도면 도대체 이놈은 뭘까? 뭐 문제 있는 거죠. 이거는 분석해 볼 필요가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분석이 들어갔는데 네. 얘가 일남 일녀 중에 장남인데요. 장남이고. 아버지는 회사원인데 그 가정 형편 멀쩡하대요. 네. 가난한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강박적인 성격이에요. 그리고 독재적인 성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막 일방통행인 것 같습니다. 폭력적 가부장제. 네, 뭐 그래서 이런.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정한 성장 과정을 보낸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해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상습적인 구타로 인해서 어머니가 이제 가출을 했고 왜 그래? 수시로 가출을 했대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가폭 가정인 거예요 얘도. 아이. 그러다 보니까 얘도 집에도 자주 안 갔대요. 네. 집에 자주 안 가려고 애를 많이 썼고요. 그 어머니 같은 경우는 가출했다가 또 얘가 중학교 3학년 때 가출했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자라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때는 엄마는 수시로 들락날락 가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맨날 때리고 강압적인 그 환경 속에서 사는데 엄마는 수시로 집 나가가지고 들락날락 한 게 이제 꽤 오래 흘러다가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무렵에 엄마가 집 나간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거야. 아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뚝딱 또 재혼을 해버려 딴 여자하고. 얘는 자기 그 재혼한 그 계모 새어머니. 이름도 모르대 이름도. 관심 전혀 없는. 그런 정도로 관심이 없었대요. 근데 얘가 태권도를 수련했대요. 중학교 때부터. 네. 그래서 대학에서도 태권도 학과를 갔어요. 그 잘했네요. 어딘지 다 대학에 뭐 태권도 학과밖에 그래서 안 돼. 사범 생활도 잘한 했고요. 거예요. 예, 운동은. 아버지 돈 받아갖고 이제 태권도장 개업하려고 했는데 예. 아버지하고 어떤 그 의견 대립이 있어갖고 중단하고 대리운전에 커버 운전을 대리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던 중에 범행을 한 건데 짐작컨대 아버지의 결혼, 예. 그 다음에 뭐 관계, 뭐 이런 직업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마찰이 심했던 것 같고 그게 스트레스로 많이 작용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귀고 있는 애인한테도 늘 어두운 얼굴, 불편한 얘기만 하게 되니까 네. 헤어지자고 한 거는 여성 쪽에서 한 것 같습니다. 불편하죠. 맨날 상다구리 찌그리고 집 불편해가지고 나와서 그냥 인상 쓰고 그런 애 만나고 싶겠어요. 또 집착이 심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 집착 자기가 심하고 사랑할 대상이 또 나타나니까. 그리고 그죠?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계속 집착했었고. 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사람은 부모하고 접촉하면서 사회화를 가 시작되잖아요. 네. 부모하고 접촉 네, 네. 제일 단계에서부터. 중요합니다. 근데 네. 성장 과정에서부터 이제 이게 틀어진 거죠. 얘는 성격이 굉장히 꼼꼼하고 잘 참는 편이래요. 그리고 그렇게 최고가 안 되면 안 된다는 네. 그런 그 예. 완벽주의자. 예. 그리고 사람하고도 친숙해지지 않으면 마음이 열지를 않는 그런 성격이래요. 이게 애정결핍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건 종합해 보면 자신감이 낮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잖아요. 얘가 네. 원래는 지도 장난삼아 헤어지자고 얘기했던 모양이더라고 여자친구. 나 집안도 이 꼴이고 네. 승질 나니까 나 너하고 사귀고 이럴 시간은 나 같은 놈하고 만나서 뭐해. 그리고 툭 던졌는데 기다렸다는 식으로 얼른 헤어지자고 그러고 남자친구 사귀어버리니까. 그렇죠. 집착이 심했을 편집적. 그러니까 또 거기서부터 뺑 간 거예요 이놈이. 에이. 그래서 배신감 느낀 것 같고 그 분노 여자친구도 느낌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또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에이. 거기에다가 이제 술을 처먹으니까 네. 내적 어떤 통제력 같은 것도 약화된 상태에서 소주 2병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범행한 것 같습니다. 그 여기 또 돌아가신 분인데 아버지는 무슨 난리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자식 다 잃고 부인도 잃고 부모님도 잃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때 신고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여기에서 네, 나오는데 네. 협박을 막 60여 차례 문자로 보내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를 그때 신고를 안 했어요. 나중에 경찰이 연락 왔을 때 그때 최종적으로 그때 임박해서 신고를 안 신고한 하는 거예요. 신고 잘해야 돼요 이거. 그때 또 뭐 스토킹 처벌법이 또 없는 때라.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범인이 계속 내가 60매트씩 저 협박을 하고 문자 보내도 신고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네. 범인 입장에서 그걸 반성하고 아이씨 내가 너무 심했나 보다 이러고 끝낼 놈은 없어요. 네 맞아요. 더 대범해진다, 네, 오히려. 더 대범해져. 쫄았네. 쫄았네. 아 이것들 봐. 아유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별거 신고하는 아니네. 겁니다. 네, 그 신고해야 그래서 돼요. 사소한 거라도 있으면 신고하세요. 네. 경찰 그런 데 쓰려고 맞아요. 만드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신고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그리고 않겠나 싶어요. 혹시라도 주변에서 누굴 뭐 죽여버리겠다던가 보복하겠다던가 그러면 경미하게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좀 예. 귀담아 남의 일이라도 예. 귀담아 듣고 좀 제보 좀 해주고 경찰에 신고 좀 해주고. 신고해야 돼요. 만약에 뭐 들은 얘기 자살하겠다 이런 내 것도. 우리 동료가요 자기 애인하고 헤어졌는데 죽여버린다고 뭐 사놨다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요.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경찰에서 저는 이 얘기 경찰한테 전달하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전달하면 그 전화 받은 경찰관이 그거 확인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네. 반드시 가서 확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지하신 대리기사님도 뭐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예, 진짜 이거는 맞아요. 고민해봐야 돼요. 네. 좀 신고 좀 해주고 그러면 좀 좋겠어요. 아, 근데 이 사건은 아주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집착이죠, 그죠? 예, 편집적인 게 너무. 집착에 의한 일가족 살인 사건. 이 가족 참 안타깝습니다. 이 아버지 같은 경우 어떻게 살아 그래? 어떻게 살아요, 그래? 어머니부터 아내 두 딸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 이게 진짜. 잔인한 그 범죄자 이야기였는데 지도 결국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살한 거죠. 어쨌든 좋은데 가셨겠죠. 교도소 내에서 자살하는 바람에 교도관은 또 징계 먹은 거고요. 그렇죠, 죽인 게죠 이거는. 네. 뭐. 그래서 오늘은 가불행한. 대구 방화 일가족 방화 살인 네, 사건 네. 173회로 좀 다뤄봤습니다. 네, 진지하게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네.